여러분, 혹시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단 며칠 만에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거나 한 집안의 기둥이었던 가족이 큰 병으로 쓰러지는 순간 그 집의 한 달 생활비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 나라에서 최대 263만 원이 넘는 돈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먼저 통장에 꽂아주는 제도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6인 가구 기준 한 달에 263만 6,700원, 여기에 의료비와 주거비까지 더해 최대 263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2026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의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이 몰라서 놓칠 뻔한 혜택들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는 김씨는 환갑을 바라보는 가장입니다. 작은 공장에서 2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빠듯하게나마 맞춰가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풍족하지는 않아도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김씨에게는 그 평범함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했고 김씨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평소 건강하시던 김씨가 갑자기 쓰러져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통장에 있던 비상금은 며칠 만에 바닥이 났고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으며 전기요금 고지서는 쌓여만 갔습니다. 김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장 내일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막막한 마음에 주변에 물어물어 다녔습니다. 동사무소를 가야 하는지, 구청을 가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기에 막상 도움을 청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이 알려준 한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선지원 후심사입니다. 일단 위기에 처한 것이 확인되면 먼저 돈을 지원해주고 정말 자격이 맞는지는 나중에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서류 심사를 먼저 끝내고 몇 달 뒤에 지원금을 주는 다른 복지제도들과는 완전히 다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꺼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기 사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실직하거나 하던 사업을 휴업, 폐업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집에서 살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전기가 끊기거나 건강보험료, 월세,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못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김씨처럼 실직과 큰 병이 동시에 닥친 경우라면 두말할 것 없이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78만 3천원, 2인 가구는 128만 6,600원, 3인 가구는 164만 4천원, 4인 가구는 199만 4,600원, 5인 가구는 232만 4,400원, 6인 가구는 263만 6,70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냉방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지원과 주거지원까지 더해지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 263만원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가 긴급복지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기준 중 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농어촌은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856만 4천원, 2인 가구 1019만 9천원, 3인 가구 1135만 9천원, 4인 가구 1249만 4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국가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형 긴급복지라는 사각지대 지원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훨씬 넓어집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까지 인정됩니다. 재산은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생계지원은 물론이고 의료지원은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교육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신다면 경기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되고 재산 기준은 특례시는 3억 7,200만원, 일반시는 3억 1,000만원, 군지역은 1억 9,4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기준에서 떨어져도 거주지역의 자체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김씨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실전 정보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또는 직접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증명하려면 도대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서류 증명보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훨씬 더 우선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먼저 전산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내역을 확인한 뒤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 현장 확인 과정을 통해 정말 위기 상황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미리 다 준비하지 않으셔도 일단 전화 한 통으로 신청부터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먼저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원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지는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 조사, 이른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후 심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부적정 판정이 나오게 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담 전화를 거실 때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직을 증명하려면 퇴직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가, 질병이나 부상을 증명하려면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같은 서류가, 화재 피해를 증명하려면 화재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사유가 실직인지, 질병인지, 화재인지, 휴폐업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말씀하시고 그 상담원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내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안내 받으시는 것입니다. 김씨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복잡한 서류부터 준비할 필요 없이 일단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현장을 확인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생계지원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끊겼던 전기도 다시 들어왔고 밀려있던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뒤 김씨는 사후 적정성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혹시 돈을 다시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하나하나 알려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씨는 3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생계지원을 받으며
그 사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중에도 김 씨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예상치 못한 큰 병, 화재나 단전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이 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국번 없이 129번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무너질 뻔한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6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국가 기준은 물론 서울형, 경기형 사각지대 지원까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서류 준비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